자, 오늘은 새로운 기분으로 시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경은 공자께서 저기 시를 산삭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 책으로 묶었지요. 그 시는 그 전부터 내려오는 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전부터 내려온 시가 엄청나게 많았겠죠. 중국 넓은 땅이니까 말이죠. 그 시를 공자께서 산삭, 추려낼 건 추려내고 저기 보충할 건 보충하고 해가지고 시경을 공자께서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시경 국풍의 범 160편, 국풍의 범 160편이라고 그랬죠. 시 전체는 311편이에요. 311편에서 그 국풍이 160편이라는 얘기고요. 국자는 제후 소봉지역, 이 풍자 민속 가요지 시야, 이기 피상이화 이유원, 이기연이 우족 이가민 여물인 풍지동이 유성 이기성 우족이 동물야.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 봅시다. 국자는 여기 있는 국풍의 국자는 제후 소봉지역, 제후가 봉으로 받은 지역이다. 제후가 봉으로 받은 지역을 국나라라 그래요. 제후가 천자국은 저기 이 천자국의 지위를 받는 그 제후가 그 봉토를 받은 지역을 국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 국풍은 주남 소남하고 또 저기 그 열국의 풍이 포함돼서 국풍이에요. 그렇고 풍이라는 것은 민속 가요지시, 민간의 가요가 시가 된 민간의 풍속이 그 가요가 된 시라는 얘기예요. 이기 피상지 화이원. 자, 피상 위에 힘입어 위에서 저기 교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힘입은 교화가 말이 된 것이다. 윗사람이 저기 아랫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다. 기연이 족이 가민. 말이 시의 말이 기연이 족이 가민.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족하다. 그 말이 사람을 감동시키기에 족하고 여물인 풍지동이 유성. 자, 인풍지동, 바람이 움직임으로 인하여 물건이 소리가 있다. 바람이 움직이죠. 바람이 움직이는 걸로 인해서 물건이 소리가 있어요. 풍화가 바람이 움직여서 풍화로 인해 가지고 물건이 감동받은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우족이 동물야. 그 소리는 물건을 감동시키는 것이 족하다. 그 소리는 물건을 감동시키는 것이 족하다. 자, 바람의 풍화로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교화하는 그런 풍화죠. 그 풍화는 바람의 화가 저기 감화시키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소리가 되고 그 소리가 물건을 감동시키기에 족하다.
그러니까 시의 말이 바람에 실려서 이렇게 전달돼서 그 소리가 그 물건, 그 모든 물건에 있다는 사람 포함 모든 물건이 감동이 되는 것이 족하다. 그 소리에 그것이 풍화라는 얘기예요. 풍화. 자, 풍화. 바람이 불어서 소리로 그 변화시키는 거 열풍화라 그랬죠. 그것이 국풍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풍을 이걸 풍화시키는 이 소리를 시라 그러고, 이 소리를 시라 그러고, 이 소리를 가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시가가 만들어지고, 이 시가를 정리를 해서 산삭을 해서 시경이란 책을 만들었고, 시경이란 책의 첫 편에 이제 국풍이라 그래가지고 이 주남, 소남, 열국지풍이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국풍이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있고, 대하가 있고, 송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시경의 편의 구성이 국풍에 주남, 소남, 열국지풍이 있고, 소화가 있고, 대하가 있고, 송이 있고,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남이 여기서 국풍에 주남이 소남, 열국지풍인데, 주남이 범 11편, 주남에는 11편의 시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주남이 어떤 것인가 봅시다. 후직 위순지신. 후직이 순임금의 신하가 되어가지고 농업을 주관했어요. 그리고 그 봉지태, 그 후직이 봉토를 받기를 태 지역으로 봉토를 받아가지고 기후 건국주, 그 후손이 중하나를 건국했어요. 자, 후직이 태를 봉토로 받아가지고 후직이 순임금의 신하가 되고 그 농업을 관장을 했어요. 그 농업의 신으로는 농업의 신으로 그 앞에 누가 있었죠? 좀 이따 생각날 거예요. 기다려봐요. 그리고 그 후직의 후손이 주나라를 건국했어요. 그 후직의 13세손 고공담보, 여기 부자로 써놨는데 이름에는 보로 읽어요. 이름자로 들어가면 보로 읽어요. 후직의 13세손 고공담보가 주나라를 건국하고, 후직의 13세손 고공담보가 이때 이 후직의 봉토로 쭉 내려오면서 지키다가 고공담보에 이르러서 나라의 형체를 갖췄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빠져 있네요. 고공담보가 나라의 형체를 갖추고, 그 다음에 전자, 그 자식인 왕계역에게 그 자식의 전승이 되고, 그 고공담보의 아들 왕계역으로 고공담보의 그 국가 체제 형성된 것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지손 문왕창, 또 그 왕계의 아들 문왕창이 왕계의 아들 문왕창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왕계의 아들이니까 고공담보에는 손자죠. 그래서 지손, 그 고공담보의 손자에 이르러 문왕창으로 하고, 문왕창이 이때에 그 이사할
도읍을 이사하기를 풍지방으로 이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풍지방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기 그 문왕 드디어 여러분 귀에 익숙하죠. 문왕이 나오네요. 이 문왕은 그 저기 훌륭한 군주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중국 통일하기 전이니까, 이때만 해도 중국 통일하기 전이니까 이 문왕은 이 중국이 통일하는 기반을 다진 왕이에요. 그 문왕의 아들 무왕에 들어서 문왕 아들 무왕에 들어서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망 그럴 때 그 문왕, 무왕, 또 혹자는 여기다가 주공까지 집어넣어요. 주공까지. 그 문왕, 무왕, 주공 이 세 사람을 한 묶음으로 해서 그 이제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사망은 그 하나라의 우왕, 그리고 그 상나라의 탕왕, 그 다음에 주나라의 문왕, 무왕, 주공, 그리고 이렇게 포함해서 이제사망이 되는 거죠. 자, 이때의 사도우풍, 문왕창이 나라를 융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도읍을 이사를 그 풍땅으로 그 이사를 했어요. 도읍을.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태지방이었고, 이 태지방은 그 기산 남쪽이에요. 기산 남쪽. 기삼지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썼구만요. 기산의 남쪽. 어제 사실 요거를 설명하는데 그냥 말이 오락가락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제대로 할 말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어제 요거를 3번을 녹음을 했다가 어젠 이거 없이 스스로 입으로 아는 만큼 풀어서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헷갈려가지고 어제 하다가 지워버린 거예요. 그 사연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못 올렸죠. 어제 기분 좋게 그 시 한 술 여러분한테 읽어 드리려고 그러다가 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어디 갔냐? 이야,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자, 그래서 고공담보 전자 왕계력 지 손문왕창 이시 사도우풍 이분기주고. 자, 이분기주고 풍땅으로 풍지역으로 문왕이 이사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산의 남쪽 태지역에 그 땅은 기산의 남쪽 태지역의 땅을 나누어서 기산의 남쪽 태지방의 땅을 나누어서
그 주나라의 땅을 나누어서 주나라의 옛 땅을 뒷땅에 나누어서 이위 주공단 소공석지 체음으로 했어요. 자, 그 주공단, 이 주공은 저기 그 이름이 단이죠. 자, 주공 봅시다. 주공은 이 주나라의 주나라의 왕자라고 주공이라고 써요. 주나라의 왕자를 다 주공이라고 쓰는데, 그 왕자가 이때 저기 뭐 10여 명, 12명인가 뭐 하여간 10여 명 정도 되는 왕자 중에서 그 주공이 특수하게 뛰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저기 그 뒤에도 저기 주나라의 왕자이면은 다 주공이라고 쓰거든요. 요때 주공은 일반 명사예요. 일반 명사. 요 주공은 일반 명사인데, 이 저기 주공 그 여기서 문왕의 아들 주공단, 문왕의 아들 주공단, 요거 아침 단자입니다. 땅 위에 해가 아침에 올라오는 거예요. 요 저기 문왕의 아들 이 주공단이 그 특출하게 저기 주나라의 건국에 기여를 해요. 문왕을 도와서 저기 그 주나라를 통치를 하고, 주나라를 저기 통치를 할 뿐만 아니라 저기 그 예약을 정비를 하고, 또 주역에도 저기 또 저기 문왕이 주역에 제일 중요한 그 본문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문왕이. 근데 이 저기 주공단이 그것까지 저기 도와줄 정도의 그 실력을 가진 저기 그 왕자였고, 그리고 저기 그 내치를 저기 전적으로 담당해가지고 요것이 저기 고유명사가 된 게 그런 이유예요. 주공의 업적, 주공단의 업적이 대단히 크므로 해가지고 이 주공이 고유명사가 됐고, 이 이후로 그 주공이라는 말을 저기 쓰지를 못했겠죠. 다른 왕자들은 주나라의 왕자면 다 주공이에요. 그런데 이 주공단이 특출하게 이렇게 저기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또 저기 인품이 그만하다 해서 주공의 고유명사로 주공단이 된 거예요. 자, 그게 요 얘기예요. 주공단, 소공석. 이 저기 주공의 아우 소공의 석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주공이고, 주공은 단이고, 소공은 석이에요. 그런데 요건 주공의 고유명사가 됐기 때문에 주공단이라고 그렇게 쓰고, 요 소공은 이제 주공석의 이제 개별칭호겠죠. 속의 체읍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체읍으로 옛 땅을 나누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옛 땅 그러니까 기땅이라 그래가지고 기산의 남쪽에 있는 땅을 거기서 저기 도읍을 했는데, 거기서 저기 문왕이 도읍을 풍으로 옮기고, 그래 기존에 있던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주공단과 소공석의 체읍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체읍은 저기 신하에 대해서 월급 연봉택으로 뭐 저기 연봉이라 그럴 것도 없죠. 평생 녹봉으로 주는 땅을 가지고 체읍이라 그래요. 제후국으로 저기 승격시켜 주는 거하고 달라요. 제후국은 봉토라 그러고, 이제 신하들한테 주는 거를 체읍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공단과 소공석의 체읍으로 저기 이 기산 땅을 주고, 문왕이 풍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얘기죠. 도읍을 옮겼다는 얘기죠. 또 주공이
이 주공으로 하여금 이게 사는 하여금 주공으로 하여금 중국의 국내의 국중에 국내의 정치를 맡기고 그리고 소공단으로 하여금 포제후 소공석으로 하여금 선포 이 100% 정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 제후에게 이제 교화를 선포를 하게 하였어요. 소공으로는 이제 그 외에 제후를 이제 국세가 성하니까 자기 나라 외에 그 주변의 제후국을 이제 교화로 선포하게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때에 덕화가 안으로 덕화가 크게 성했어요. 안의 정치는 주공이 맡았다 그랬죠. 안에 덕화가 크게 성하고 그리고 남방 제후지국 천하 삼지 남쪽에 이제 중국 남쪽에 제후의 나라들이 천하의 천하 통일하기 전이니까 천하의 삼지이 천하의 셋 중에 둘이 천하의 셋 중에 둘 3분의 2가 막불종화 교화에 따르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소공의 역할도 크다는 얘기죠. 소공석이 제후들의 선포를 해가지고 남방의 제후국들 중에 3분의 2가 삼지 셋 중에 둘이 3분의 2가 따라서 교화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국 제후국들 중에 3분의 2가 문왕을 따랐다는 얘기죠. 이 문왕에 앞서 주나라에 앞서 상나라죠. 상나라죠. 상나라가 은나라라고 그랬죠.